네, 참여정부 시절 해수부 장관, 행자부 장관을 지내셨던 허성반 식민사학 해체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니, 경영학 전공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경영학 교수 하시다가 예, 장관 하시고 예. 역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 가지신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았죠. 옛날부터.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빨리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재미를 붙여봤지요. 예. 아주 재미있고 또 옛날에 어선풀에 알았던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니까 좀 예. 열받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받는 점?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슴풀이 알았던 거 알면 알수록 요즘 우리 역사 기술이 잘못돼 있구나 뭐 이래서 열받으신다? 예, 그런 얘기죠. 아니 명함도 보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지금 돼 계신데 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관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아마 생긴 지가 한 10년이 좀 훨씬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한국, 중국 등 1차 사료, 기본 사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걸 가지고 과연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해놓은 역사가 창작이 된 역사, 날조된 역사,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책으로 써서 이제 한가람 역사연구소에서 내보기도 하고 예. 또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소장이 이덕일 씨인데. 이덕일 소장? 예, 이분이 우리 역사책을 한 50여 권을 썼습니다. 맞아요. 예. 역사학의 대중화, 예, 대중화의 선구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린 책은 한 50만 부를 넘게 팔린 책도 있습니다. 몇십만 부 팔린 건 뭐 여러 개 있고 아주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논문들을 좀 써서 전문 학술지에 좀 내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식민사학 해체 범국민운동본부예요. 예. 그 공동의장이 우리 허성관 전 장관뿐 아니라 이종찬 전 국정원장, 네. 독립운동가 후손이시기도 예, 하고, 우당 이혜영 선생, 그렇죠. 장손이시죠. 또 인명진 목사도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동 주최하는 곳은 뭐 우당 이혜영 선생 기념사업회, 여천 홍범도 선생 기념사업회 등등 여러 그런 독립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네요. 예. 예. 맨 처음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발의는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그동안 식민사학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수차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 현재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적이 쭉 있어 왔죠. 예.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이건 틀렸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올바른 학문 태도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지적 호기심과 건전한 비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문이 정립되고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식민사학이 이렇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해서 토론에 나와라. 그럼 토론에 나와서 논쟁을 해야죠. 네, 논쟁을 해서 자기가 틀린 것은 고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틀린 것은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아예 토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응대를 안 해요? 예, 응대를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좀 고쳐지겠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과서가 조금 고쳐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혀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식민사학을 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 식민사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뭐 하버드에 어디 부속기관인데 뭐 책에는 하버드 표시도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그 책을 냈습니다.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죠? 한국 상고사 초기에 한나라의 영지들 이래가지고 뭐 내용 간단합니다.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사군이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영토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식민사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뭡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일제 때 이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역사관을 이제 해방 후에 한국 사람들 그대로 개성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보면 이랬습니다. 아주 요약을 하면 있잖아요. 총론적으로 첫째,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부터 식민지 집에 들어가면은 역사가 발전한다. 그 근거는요?
그냥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한다. 북한 지역은 한사군이고 남쪽 지역은 임나일본부다. 이런 이야기하고 남쪽 지역은 임나일본부 일본이 지배했었다. 상고사 시절에 예. 거기다가 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나라가 지배했었다. 예. 그런 중국 식으로. 식민지였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BC 또는 서기 1세기에 다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예. 아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 한국사는 4세기 후반 5세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요약하면 대한민국의 한국사의 국토는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고 예. 식민지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너희는 역사 발전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사는 별 볼리는 역사고 잊어버린 역사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다. 이런 걸 주입시킨 거죠. 고조선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고조선도 부인하는 거는 다름이 없지요. 예. 고조선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까? 단군 왕검이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화다. 신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없었다고는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신화로서는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 실체로서 있었다는 건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것은 인정을 하지요. 초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 식민사학 해체 범국민운동 본부 측이 생각하실 때 실제 우리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한사군이라든가 이런 것의 존재가 어디였었고? 그 한사군은 중국 사서, 사기, 한서 등등 중국의 1차 사료들이죠. 하면은 지금 요녕성 서쪽에 다 있었지요. 요녕성 서쪽이면 어디가 되나요? 대략강으로 이야기하면은 대릉하 난하 사이가 됩니다. 요하보다는 훨씬 서쪽이고 또 그 일부는 지금 이야기하면 하북성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평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주보다도 더 서쪽 편.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만주 서쪽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해도 되는 지금 중국이 아주 그냥 한복판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유주니까. 심지어는 이제 북경 근처까지 공격했다 그런 기록도 다 나와 있는데 식민사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죠. 설사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손치더라도 그 부끄러운 역사를 왜 국고를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영어로 만들어갖고 그것도 하버드에다 이름을 걸어가지고 하버드 기격하냐 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온 세계에 선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그 작업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거기서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이 주로 지금 평양 지방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논문들이다 이거죠. 예, 그것하고 그 논문들의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없죠. 근거 없이 어떻게 역사적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제시대에 만들어놨던 이제 식민사학인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그 식민사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책을 쓰고 반박을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서 아니다. 너가 틀렸다 하고 논전을 해줘야지. 그렇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이제. 근데 조금 아까 허 전 장관께서는 중국의 역사서들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만주 서쪽 지역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평양 근처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논문도 뭔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러는데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합니까? 이제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록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에서 발견됐던 이제 특히 이제 후한대 후한 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유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봉린이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일본 사람들이 위조했다. 라고 다 판정이 났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했으면은 아니다. 이거는 위조가 아니다. 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지요. 근데 반론 전혀 제기를 안 해요. 어쨌든 역사서의 근거는 없고 유물을 근거로 그런 논문을 폈는데 주로 근데 그 유물은 일본이 위조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북한 사학자를 또 하고, 과거에 우리 미당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해서 위조했던 것이라고 밝혀놓은 것들이 많이 있죠. 동북아 역사재단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죠? 이게 국고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요? 갑자기 왜 부끄러워지십니까? 사실은 2003년에 제가 정부에서 일하고를 하고 있을 때
그 국정해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건 총리가 주재를 해서 총리공간 3층각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은도 그걸 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동북공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는 전부 중국 역사고. 그렇죠. 과거 중국 영토 밖이라도 중국인들이 만들었던 역사도 전부 중국 역사다. 이게 이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이 평양 지역에 있었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반도 북부까지 북부도 중국 역사다는 중국 겁니다. 역사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역사적인 강역을 팔아먹는 것이죠. 헌법에 대한민국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 영토를 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런 동북공정에. 그런데 이제 동북이 생긴 것은 그날 회의를 하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 이게 하도 참담한 일이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계속 좋은 논문 쓰고 발표하고 이래서 그것을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4년에 동북역사재단이 고구려재단의 이름으로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발족하는 첫 발의자가 허 전 장관이군요.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동북역사재단이 중국 동북공정 뭐 조선본부 뭐 서울본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지금. 그래서 참 지금 참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동북공정에 맞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설립한 것은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물러났고 또 가끔가다 그 동북 역사재단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이런 정도만 했지. 아까처럼 이야기를 해서 10억이라는 국고를 들여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던 그 식민사 관련 논문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 각국에 내보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내막은 지금 모르시고. 아마 아무리 좋은 기관을 만들어내도 결국 그 기관을 운영한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짐작컨대는 그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과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식민사학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결국은 식민사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박사학위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식민사학과 배치되는 논문은 학위 논문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고조선 역사 이런 거 쓰면. 고조선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 역사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 부분도. 그 물론 이제 식민사학이 고조선뿐만 아니고 조선사, 삼국시대, 그다음에 조선사, 그다음에 근현대사까지 다 포괄합니다. 포괄이 되는데 이제 삼국시대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그 뿌리가 깊다고 봐야죠. 지금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식민사학이다라고 엄청난 주장을 하셔서 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역사학계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문제다 하고 제기하면 아까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논쟁도 안 한다 이게입니까? 논쟁을 하러 오라 이거죠. 그래서 학술내에서 초청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그 양쪽을 다 붙여가지고 맞짱 토론 한번 해보자 하고 제시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긴 저희도 어렸을 때 배웠을 때부터 그 단군 신화라고 불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이제 일제 식민사학이 신화라고. 단군 신화라고 부르면서 고조선의 실제적 존재를 사실은 좀 신화화하면서 우리 배웠거든요. 그게 다 지금 허 전 장관 주장하시기는 그게 다 식민사관, 식민사학의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렵게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에 하면은 BC 2333년에 그 고조선이 건국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그러죠.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고대 국가가 건설된다. 최근에 고고학 발굴 성과에 의하면은 대략 BC 23세기, 25세기까지도 그쪽 여령성 지역에서 청동기가 다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시기에는 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는 이쪽으로는 장성 너머로는 고조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그 고조선 강역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들어요. 일단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 예. 그다음에 미송리 토기가 발견되는 지역. 그 이제 고조선 강역이라고 그러지요. 네, 네. 그래서 그처럼 역사적 유물로서도 실체가 확인되는데 네. 그런데 식민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실체로 인정 안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 말인 거죠.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것은 그걸 통해서 뭐 기득권이 유지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대부분의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한 그것이 깨져 버리면은 자기들이 주장한 걸 지금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니까. 예. 고치기 싫어서. 예. 고치기 싫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 원조 들어오고 그러면은 역사도 조작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사 교과서에도 조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조 때 사람인데 조선 영조 때 예. 예. 이분이 우서라는 책을 썼어요. 예. 이 우서라는 책의 한문으로 우자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책에서 우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소위 그 실학의 성구입니다. 네. 예, 상업과 공업을 증진해서 국가를 부흥하고 발전시키고 신문제를 해방해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국사교과서에 어떻게 써놨는 거라면은 노론인 당파, 노론인 우수원, 유수원 이렇게 썼어요. 예. 근데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노론이 아니고 소론 강경파로 노론이 사형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왜곡하는 이유는요? 네, 그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요? 지금 식민사학 쪽이 그 노론 사관을 또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노론 정파에서 실학으로 국가 부흥책을 냈다. 이러기 위해서 노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뭐 대표적으로 한가람 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그걸 해서 그거는 일단 책에서 빠졌죠. 네, 교과서에서 빠졌다. 예, 예. 소론의 대표인데 노론이라고 소론 강경파였는데 이걸 다시 입증을 해갖고선 교과서에서는 빠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많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류가 계속해서 식민사학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식민사학 해체 범국민운동본부까지 내일 모레 이제 발족하시는데 네. 지금 오늘 주로 이 상고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앞으로의 계획은 꼭 상고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일단 상고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예, 일단 상고사 부분을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워낙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역사는 미래학입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비춰봐야 현재를 알 수가 있고 또 역사를 비춰봐야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미래학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죠. 이런 그 자학적 아주 비관적인 역사가 아닌 우리가 바른 역사를 배워야만이 어려워질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민사관을 주입한 게 그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또 저도 뭐 정보실 일을 해봤지만은 공직자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두려워해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소위 위민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일단 동부안 역사재단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그 파행적 운영, 직무유기적 운영을 한 데 대해서는 첫째는 엄정하게 책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 첫째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작정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직무유기에 대한 그 사법적 조치 내지 이렇게 잘못 쓰여진 그 예산을 환수하는 방법. 여기에서 법적 적절한 절차를 취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재단 해체 법안을 동부 역사재단 해체 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국민의 세금이 식민사학의 확대, 재생산 이런 것에 투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요즘 양식 있는 정치인 교수들이 있으니까 예. 정부에서 이 관련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식민사학제도 손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 이 식민사학 세습 구조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사학이 아닌 정상적인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고 하는 그런 교육을 좀 확충을 하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서는 이 발족의 배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과의 일종의 한판 승부.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겠군요. 국민감사 청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감사의 결과부터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역사학계 내에 좀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식민사학 개최 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의장을 맡으신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을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